안녕하세요. 이민경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폐의류 처리업 신고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아서 환경 했는데, 이제 우리가 폐기물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폐기물에 대해서 도시의 광맥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또 재생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 폐기물이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제품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행정사를 하면서 하는 업무 중에 많은 영역이 폐기물과 관련된 영역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를 들어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이라든가, 이것도 지금 폐의류 처리업 신고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며칠 전에 영상을 찍은 것은 우리가 화장품 업을 등록을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업, 또 유통하는 업을 했을 적에 그 제품이 폐기물로 되었을 때 그 폐기물 에 대한 의무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것을 부과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폐기물로 관한 그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해외에 수출을 하는 경우, 수출을 했을 적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게 고철을 많이 수출하고 있고, 또 종이도, 신문과 같은 종이도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어서 의류가 이제 관심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동네에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미국에서, 외국에서 갖고 온 구제품 옷을 판매하는 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많았다가 이제 점점 줄어들었죠. 그랬는데 최근에 갑자기 그런 구제품 옷 비슷한 것들이 생겨요. 이게 뭔가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집에서 안 입는 옷들을 의류 폐기물로 이제 별도의 박스에다 버리면 그것을 이제 구입을 하는 사업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입한 사업자가 그 폐기물이지만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포장을 해갖고 이렇게 다시 매장에 와서 유통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폐의류 처리업 신고가 이제 새로 뜨고 있는 사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대부분 여러 가지 생활 폐기물이든 뭐 종이든 그런 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어디 공간에도 머무르지 않고 처리할 곳을 재활용 업체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데로 바로 가기 때문에 트럭과 사무실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의류의 경우는 폐기를 하기 위한 물건을 수집을 했지만 그걸 바로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을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쓰도록 해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물 처리업 신고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폐기물 처리업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환경 오염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류는 사실은 선별 포장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서 이제 뭐 오염 물질이 나올 염려는 없기 때문에 이제 신고로 완화된 정책을 적용받고 있다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해외에 수출을 하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업체들이 폐기물, 폐의류 처리업 신고에 관심을 갖고 연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시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 보니까, 폐기물, 폐의류 처리업에 있어서는 유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수집 운반만 해서 하는 폐의류 수집 운반업 신고가 있고, 또 이렇게 선별해서 포장을 해서 유통을 하는 폐의류 처리업 신고, 두 가지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은 처리업 신고를 하고 싶어 하는데,
처리업 신고는 굉장히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의료를 하는데 나는 수집 운반만 하겠다. 그랬을 때 그거는 장점은 진입장벽이 낮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비싼 특장차도 또 필요치는 않아요. 의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폐기물을 압축, 압착 차량이라든가 뭐 롤링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요구되고 집게 차량이라든가 그렇지만 폐의류는 집게로 손상시켜도 안 되고 압축, 압착을 시킬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차량을 뭐 톤수도 제한이 없고 1톤 이상의 그런 차량만 있으면 되고 연락사무소 차원의 소규모의 사업장이 있으면 되고 단지 가건물이나 불법 건축물이면 안 되니까 근린생활시설 뭐 이런 정도로 해야 되겠고 그리고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장점은 내가 이제 만약에 서울에서 허가를 받았다 또는 서울에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사업은 전국 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허가받고 등록됐다고 해서 단지 서울만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아니라 등록에 대해서 소가는 서울이지만 전국을 할 수 있고 뭐 소가는 경기도지만 전국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폐의류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은 그렇게 까다로울 것은 없다. 이제 트럭이 필요하고 그것도 톤수 제한이 없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있고 사무실만 단지 불법 건축물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폐의류 처리업 신고 이거는 어렵습니다. 왜냐 이제 모아놓고 선별을 해서 포장을 하는 거다 보니까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간이 필요한데 이 건축물이 그 공간 확보된 공간이 건축물 용도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폐의류 처리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축물 대장상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점이 어렵고 이제 나머지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폐의류 수집 운반업하고 동일하게 톤수 제한 없고 대수 제한 없고 한 대 이상만 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폐의류 처리업 신고를 하시고자 하는 분은 그 처리업을 하기 위한 선별 포장하려는 공간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어야 되고 창고나 공장 용도도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해서 내가 폐의류 처리업 신고를 하고자 한다.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 것이냐? 신고서, 그 다음에 계획서, 그 다음에 수집 운반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 재활용 용도의 방법에 대한 설명서, 또 시설 설치 명세서, 또 잔재. 이게 선별을 해서 포장을 하면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쓸 수 없는 옷이다 라고 구분됐을 때 그걸 또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소각을 하거나 매립을 해야 되겠죠. 이와 같은 서류들을 다 준비를 해야지 폐의류 처리업 신고가 될 수 있다. 폐의류 수집 운반업도 이제 대상이 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폐의류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폐의류 처리업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건축물 대장의 용도에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명시된 공간을 먼저 확보하지 않는다면 등록은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시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